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재보궐선거 특집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알아두시면 유용한 선거 관련 정보 그리고 재보선 이후 펼쳐질 상황을 깊숙이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사진이 있고요. 그 위에 작은 제목이 돼 있습니다. 오늘 운명의 날이다. 정치적 운명의 날이죠. 4.7 재보궐선거 날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심판대에 오른 공정, 큰 승부는 지금부터다. 이런 제목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를 분석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오만한 정치 앞에 국민은 호랑이와 같이 무서운 존재다. 그리고요. 오늘 승리가 대선의 독이 될 수도 있다. 승자가 누굴지 모르지만요. 이거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민생 돌보고 공정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와 혈전, 연관성 분명하다. 유럽의약분석 백신 책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나 부작용 연결고리 아직 명확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곧 밝혀질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요. 유럽의약품청 대변인은요.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다. 조만간 발표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작년 나라빚 1,985조 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1년 GDP, 국내 총생산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빚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옆에 있는데요. 1년 전에 대비해서 241조 원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GDP보다 60조를 더 많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추경 등 이럴 때 돈 쓸 일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이 원인이다. 그리고 1인당 국가 채무는 1,635만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북한이 뭔가 입장을 하나 내놨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도쿄올림픽 불참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일본도 그렇지만요, 우리 정부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무산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평화 프로세스 재개 구상에 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임기 중 관계 개선 난관에 처했다. 그리고요 올림픽위원회 북한 불참 공식 신청 아직 안 했다. 그러니까 아직 뭐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설명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 특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깊숙하게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인 경희대 개공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매일경제 재보궐선거 특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거 이야기로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화면 좀 봐주세요. 화면 좀 봐주시면요. 이 화면에는 이번 재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많은 후보들이 지금 출마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후보들 얼굴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입니다. 일단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기호 1번, 기호 2번은 참 많이 보셨죠. 그러나 다른 후보도 10명이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호 6번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기호 7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4명 나와 있습니다. 오태양 미래당 후보 기호 8번, 그리고 기호 9번 이수봉 민생당 후보, 기호 10번은 배영규 신자유민주연합 후보, 기호 11번은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입니다. 다음입니다. 기호 12번 송명숙 진보당 후보, 그리고요 기호 13번 정동희 무소속 후보, 기호 14번
이도엽 무소속 후보, 기호 15번 신지혜 무소속 후보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장 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 12명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입니다. 1번, 기호 1번, 기호 2번 많이 보셨죠? 그래서 뭐 하도 많이 들어서 뭐 여기 이분들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기호 6번 손상우 미래당 후보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기호 7번 배준현 민생당 후보고요. 그리고 기호 8번 정규재 자유민주당 후보, 기호 9번 노정현 진보당 후보입니다. 이렇게 6명의 후보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는요. 많은 후보 그리고 다양한 후보를 아주 고루 전해드리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2시간 전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여야 모두 어제 밤 늦게까지 막바지 선거 유세에 나서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심이 과연 오늘 어느 곳으로 향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 오늘 밤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요, 오전 7시 기준으로 투표율은요,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대엽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 기자,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구 삼청동 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권자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이곳에 오전 6시 직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당시에 유권자들의 발길은 조금 뜸했다가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투표율은 1.5%로 집계됐는데요. 전체 유권자 1,216만 명 중 17만 8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은 1.6%를 기록하며 지금까지 13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부산은 1.3%로 나타나 총 3만 9천여 명이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오전 8시 기준 투표율은 3.8%로 집계됐습니다. 사전 투표율인 20.54%와 합산한 수치는 오후에 집계될 예정입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과 부산 등에 있는 투표소 3,400여 곳에서 진행되는데요. 사전 투표와 달리 본 투표는 주민등록상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오후 8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실 땐 마스크와 일회용 비닐 장갑을 꼭 착용하시고 발열 검사를 거치셔야 합니다. 여야 후보 모두 어젯밤까지 선거 유세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반성과 촛불 정신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거짓말을 심판해야 한다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정권 심판과 함께 청년을 위한 정치를 내세우며 서대문구 신촌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진행되니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께선 투표소를 찾아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MBN은 오늘 오후 8시 15분 서울과 부산시장 ARS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투표소 앞에서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자,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안 기자,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저는 부산 대연 3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산은요, 선거운동 기간 여야 후보들의 공방이 특히나 치열했는데 그만큼 투표 열기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투표는 잘 진행되고 있겠죠? 네, 부산에서도 2시간 전인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 이곳에서도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투표가 시작되자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시 현재 부산 지역 투표율은 3.4%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917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총 유권자는 부산 전체 인구의 87%인 293만 6,300여 명입니다. 지난 3일과 4일 사전투표엔 54만 7천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8.6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보다 낮았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 17.16%보다는 높았습니다.
이번 선거엔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투표 의사를 밝힌 무증상 자가격리자 1,621명은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선거 종사자와 유권자 모두 투표 참여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대연 3동 제1투표소에서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자, 서울과 부산의 투표소 모습 지금 현장을 연결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어제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죠. 후보마다 안간힘을 다 했습니다. 자, 그 모습 지금 기사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이야기입니다. 박영선 후보 광화문만 2차례 찾았다. 상록수 열창도 했다. 굉장히 노력하고 뭔가 애를 썼고 안간힘을 했다. 뭐 이렇게 느껴지죠, 지금요. 그리고요, 오세훈 후보 대학 밀집한 신촌에서 2030 표심을 공략했다. 후보마다 어제 마지막 유세 모습 특징이 좀 보이시죠?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로서 유세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 노회찬 버스 타고 진보 동료했다. 오세훈 열세 지역 강북권서 강행군을 했다.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두 후보의 어제 선거운동 마지막 날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물대포를 맞으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그런 물대포가 뿌려지는 그런 서울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위선과 무능과 내로남불을 보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피가 끓으면 이제 국민의힘의 기대를 걸어보겠다.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역시 어제 치열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요. 더욱더 호소에 호소들을 했죠. 그 기사 보겠습니다. 김영춘, 부산 살리려면 여당이다. 박형준, 무능여당 혼내달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자, 부산을 한 바퀴 돈 후보들 마지막 호소를 했다. 김영춘, 죽을 힘 다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실패한 대통령 참모는 안 된다. 이것도 상대 후보를 향해서 또 가시도친 비판을 좀 했어요. 그리고 박형준, 성추행이 만든 선거 끝내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미래를 열어야. 또 여기 또 여당에서는 아픈 요 대목을 또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호소와 비판을 섞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또 두 후보의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갖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둘러싸인 그런 분이 시장이 되어갖고 부산시장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에 투표하면 위선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기회를 주십시오. 새로운 부산을 열어갈 기회를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요. 뭐 서울시장 후보들 중심으로 어제 마지막 유세, 동선의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수현 전 대변인께는요. 박영선 후보 어제 광화문을 2차례나 찾았어요. 그러면서 유세를 한 거죠. 광화문, 박영선 후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오전에 광화문에서 시작한 유세, 예. 그리고 쭉 서울의 서부권, 예. 민주당의 이제 전통적 지지층 서민들이 사는 그것을 쭉 돌아서 다시 광화문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유세 일정이었습니다. 예. 광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잘못된 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그래 평가했던 탄핵의 장소였고 또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촛불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다시 비록 저희가 혼이 나는 선거이긴 맞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했던 초심, 촛불을 잊지 말자. 다시 한번 촛불을 드는 마음으로 박영선을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호소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소위 노회찬 버스로 불리는 6411번 버스를 예. 자신의 지역구였던 구로에서 타서 출발했거든요. 예. 여기에 정말 많은 그 서민들이 타고 내리는 버스 아닙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모습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소위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노회찬 정신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예. 그런 마지막 지지의 호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아까 말씀하신 상록수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예. 그래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기타를 치면서 불렀던 그 감동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 이것을 열창하면서 청년들과 그 홍대 입구에서 예. 함께 상록수를 부르면서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종합적으로 연출했던 그런 마지막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광화문 집회 두 차례나 사서 시작과 마지막을 광화문에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광화문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촛불 집회가 거세게 열렸던 곳. 바로 그곳인데 그 기억을 좀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좀 있을까요? 유권자들에게. 과거에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여기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 광화문을 그렇게 집중한 이유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죠. 지금 저희들에게 뭐 정권 심판이 선거다, 예. 또 회초리를 맞는다, 이런 이제 프레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가 결과적으로 그런 국민의 회초리에 응답하는 길은 예. 초심, 처음으로 들어가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고, 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함께 해달라라고 저희가 호는 나지만 더 잘하겠다라고 예. 하는 반성과 또 마지막 호소의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김병민 교수께는 오세훈 후보에 관련된 내용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세훈 후보, 어제 신촌, 그러니까 대학가가 밀집돼 있는 대학가인 신촌 지역에서 유세를 좀 했다. 그리고 강북권을 많이 다녔다. 뭐 이렇게 좀 분석되거든요. 어떤 네. 의미입니까?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 전반에 보면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강북이고 두 번째는 청년일 텐데요. 그 강북과 청년이 교차할 수 있는 신촌에서의 마지막 유세 장면을 보게 되면 그동안 오세훈 후보가 펼쳤던 선거운동의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강남북 균형 발전을 시종일관 얘기하면서 강북 지역에 낙후돼 있는 도시 지역 인프라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세훈 후보가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청년 같은 경우는 20대, 30대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참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그런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광화문에서의 4년 전 촛불을 얘기했지만 4년 전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많은 청년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발적인 상태로 올랐던 많은 메시지에는 20대 청년들은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지켜보면서 공정과 정의를 말로는 외쳤지만 실제 드러난 현실은 그와 다른 위선의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고, 예.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의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30대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으로 신음하고 있는 예. 여러 가지 현 정부의 정책적 문제 때문에 등을 많이 돌렸던 상황이고, 예. 여기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한 번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신촌에서도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서 내가 왜 과거에는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후보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강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지난번 2020년 총선 기준을 바라봤을 때 오세훈 후보는 본인의 지역구인 광진에서도 사실상 낙선할 수밖에 없었던 예.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강북의 여러 기조에서 많은 선거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집권당에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지역 발전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에서 더 이상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없다고 예. 느끼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제대로 이루겠다,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오세훈 후보는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20대 지지가 늘었다, 이렇게 좀 자평을 그동안 했었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낯선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좀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에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서 젊은 청년들이 꽤 긴 시간 동안 유세 현장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오세훈 후보가 같이 현장에 있고 나서 그 뒤로 계속돼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 이 20대들이 국민의힘이 좋아서 이번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수많은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은 기회를 줬지만 결국 우리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전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한 번쯤 기회를 줘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오세훈 후보에게 젊은 층들이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바탕으로 많은 지지들을 몰아주고 있는 내용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끝까지 연속성 있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예. 그렇게 지지를 받고 만약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로 공정과 정의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젊은 예. 청년들의 마음을 다잡고 또 이 부동산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서울의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이 여부에 따라서 예. 앞으로 젊은 층의 지지가 계속될지 여부들도 함께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어제 마지막 날까지 참 선거 마지막 날은 후보들은 글쎄요 아마 피곤함도 모르고 아마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요 선거와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요 미래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미래를 얘기하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는데요. 미래의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것, 당부하는 것,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요새 미칠 지경이야. 쓰레기를 주는데 첫째는 담배꽁초, 두 번째는 이런 담배통, 그리고 이런 콜라병. 그 시민들이 많이 이제 실망하는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는데 녹지 공간이라든지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지 이거는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든든한 보틀목이 되게끔 서울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게 미래 서울에는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정말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민들께서는 당부를 하셨죠. 미래의 서울시장 지금 누가 될지 모릅니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되시는 분에게 이런 목소리를 좀 전하고 싶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오늘 패널 분들께도 그러면은 미래의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최하고 의원님 어떤 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시민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계 명품 도시 10대 명품 도시 하나의 서울이 삶의 질을 좀 높여달라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행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버팀목 또 녹지 뭐 이런 얘기들을 나온 거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이뤘지만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질적인 그런 성장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 싸움이 이제 붙었습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는 어떤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그 안에 있는 1도시, 2도시의 도시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꼭 연계시켜주는 그런 뭐 차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국무회의에 뭐 앉아서 얘기를 듣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국가의 경쟁력은 도시의 경쟁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차기 시장은 좀 알아주시고요. 세계 명품 10대 도시인데 3대 도시 안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경쟁력을 좀 높여달라. 사실은 뭐 출마한 주요 후보마다 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후보가 되셔도 그 경쟁력 부분 서울을 좀 더 끌어올리는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는 미래의 서울시장에 어떤 걸 바라십니까? 일단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국민들한테 필요한 시장이 뽑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뭘 짓고 만들고 뭐 이런 시장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정말 시장. 간절한 걸 채워주는 시장. 네. 그리고 편하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삶의 질을 그러니까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또 지금 모든 도시의 그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아까 최영호 고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하면 사람이 많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럴듯한 그러니까 도시 브랜드가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대진 변호사 보시기에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딱히 뭐가 있는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라는 이미지는 있어도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도시 브랜드를 이렇게 띄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장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갖고 계신 분이 예. 부분이 디딤돌로에서 또 다른 자신의 정치적 모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말고 자기 정치가 아닌 시민의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바라는 게 많으신데요, 조대진 변호사는? 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둔 게 많아서 또 누가 가더라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외국의 시장처럼 그런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네. 좀 출마하시는 후보분들께서 한번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싶지 않을까요? 좀 편안한 시장, 다가가기 좀 편안한 시장, 뭐 이런 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재보선과 관련해서 좀 이걸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투표 시간은 아실 거예요. 오후 8시까지 있는다는 거. 그러면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이거 참 많이 물어보세요. 아직 100% 정확한 건 모릅니다. 개표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입니다. 최종 개표 결과는 내일 새벽 3시 또는 4시쯤. 여기서 말하는 건 최종입니다. 최종. 그러니까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건 좀 빠르겠죠, 이거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자정 정도 아니냐, 아니면 좀 더 빠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좀 정확하게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만 일단 최종 개표 결과는 왜냐하면 개표하는 속도를 좀 감안하면 되거든요. 내일 새벽 3시, 4시쯤이면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투표로 가실 때요. 사진 포함된 신분증 그리고 마스크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미 투표하신 분도 있지만 투표 오늘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요거 신분증 마스크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 개표 관리에 5만 4천여 명 투입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출구 주사는 오후 8시 15분쯤 공표인데 요 얘기는 전 지상파 방송도 뭐 출구 주사잖아요. 그 선거 때마다 합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MBN도 출구 조사 결과를요. 오후 8시 15분에 여러분께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ARS 출구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뭐 이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이 이제 공동조사를 하고요. 통신 3사부터 받은 가상번호를 통해서 ARS 방식으로 출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하고 나오신 분들 상대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일단 조사 대상은 서울에 약 12만, 부산에 약 6만 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응답하시는 분, 응답하지 않으신 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뽑아낸 뒤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리고요. 조사 시간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8시 15분에 과연 어떤 결과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지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MBN ARS 출구 조사 올 예정돼 있습니다.